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쓰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쓰리님의 이야기 섬뜩한 귀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오, 쓰리님.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쓰리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이 들려주신 거예요, 이거? 예, 요새 제가 네. 신기하다고 느끼는 게, 그동안 몰랐을 뿐이지, 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들도 이 공포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겪었던 크고 작은 사연들이 꽤 많이들 갖고 있더라고요. 이거 솔직하게, 지인분들 만나가지고, 야, 너 뭐 무서운 거 겪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굳이 얘기 안 하죠, 웬만해서. 예, 맞아요. 요새는, 예. 저는 요즘에 만남의 목적이 약간 좀 이런 이야기 수집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 항상 물어보고 있는데, 왔다가 그래서- 무섭긴 하죠, 예. 그 필라테스 강사를 하는 저랑 친한 누나가 있어요. 오. 그 누나가 제가 3로 부캐 활동 중인 걸 알고서 네. 이제 터가 좋지 않은 건물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3예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누나를 편의상 수진이라고 지칭할게요. 수진이는 현재 30대 후반의 여성이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테스 강사로 현재 본인 샵을 운영 중인 사장님이에요. 제가 아는 여사친들 중에 손가락에 꼽을 만한 미모의 여성이고 예. 연예인으로 치면 손예진님이랑 정은채님을 합쳐놓은 듯한 느낌인데 예. 이 수진이가 대략 한 4, 5년 전쯤에 어떤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서 겪었던 이야기예요. 예. 당시 수진이는 자세한 지역은 오늘 사연에서는 특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네. 한 지역에 있는 필라테스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레슨하면서 돈도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모아서 조금 무리해서 대출을 받으면 나도 개인 샵 오픈이 가능하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괜찮은 곳이 있으려나 하고 출강하던 학원 쪽은 경쟁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본인 집 근처에 오픈할 장소를 천천히 알아보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당분간 낮 시간에는 레슨을 줄이고 상가들을 보러 다니기도 했었고 그동안 휴일 없이 몇 년을 달려왔다 보니까 네. 일주일에 2번 정도 쉬는 날도 갖고 약간의 재충전의 시간을 갖던 시기였대요. 전 당시 살던 동네는 출근하던 학원이랑 인접한 그렇게 멀진 않은 동네였는데 본인이 알아보던 곳은 번화가 쪽은 아니었고 약간 변두리 쪽에 주거단지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근처 부동산들 통해서 찾아보니까 원하는 평수에 생각했던 예산에 맞게 계약이 가능했던 곳이 한 2곳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중개사 분이랑 확인하러 가게 된 거죠. 예. 또 보러 갔던 건물은 이제 저층 빌딩이었고 조금은 연식이 오래된 건물이었대요. 그래도 건물 뒤편에 실외 주차장도 넓게 있었고 주차장에 보면 컨테이너로 된 조그만 관리실이 있잖아요. 차를 주차하니까 거기 관리실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경비원 한 분이 나오셨대요. 아주 인자한 하회탈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한테 한 손으로 경례까지 하면서 아가씨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되게 친절하게 물어봤대요. 근데 되게 특이했던 게 이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비분이 반팔에 그냥 일상복 차림이었는데 양손에 손목까지 가리는 초록색의 등산용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었대요. 그래서 언밸런스한 장갑 때문에 첫인상이 좀 강렬하긴 했는데 또 이분이 엄청 친절하니까 중개사가 찾아온 용무를 이야기했대요. 여기 몇 층에 공실 보러 왔다고. 그랬더니 여기 건물 좋으니까 들어오면 대박 날 거라고 천천히 보고 오세요 하면서 친절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90도로 본인들한테 인사까지 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건물이 보안이나 주차나 관리나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하자만 없으면 계약하고 싶다 속으로 생각을 했었대요. 또 올라가서 쓱 둘러보니까 공실로 몇 달 정도 방치됐던 곳이어서 사실 봐도 잘 모르겠더래요. 그냥 텅 빈 공간이라서 일단 머릿속에는 인테리어 걱정만 앞섰고 그래도 가격 대비 넓고 위치도 좋은 것 같다 생각을 하고 내려가려던 와중에 위층에서 미녀 소리 같은 노래 음악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위층에는 어떤 가게가 있냐 물어보니까 무용학원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무용학원이었는데 영업한 지도 꽤 오래된 곳일 거라고, 지금 수업 중이라 음악 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입주하면은 뭐 층간소음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다른 한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온 거죠. 그리고 경비분이 또 나와서는 하회탈처럼 또 웃으면서 잘 둘러보셨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예, 잘 보고 간다고, 수고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수진이 말로는 이런 다중인격자 같은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대요. 예. 갑자기 그 인자하게 웃던 사람이 막 얼굴을 부들거리면서 욕을 하면서 화를 내더래요. 아이 씨땡, 여기 건물엔 뭐 미친 엑스들밖에 없다고,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그만두지도 못하게 한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혼잣말로 이상한 말을 하면서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수진이도 당황은 했는데 평소에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그냥 처세로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공감하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다시 인자한 얼굴로 변해서는 하하하 그럴 수도 있죠, 조심히 가세요, 이러더래요.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한 곳도 더 둘러보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처음에 봤었던 이 건물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건물 상태를 중요하게 보지 관리하는 경비 때문에 계약을 안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 더 고민을 하면서 쉬다 보니까 그 위층에 있던 무용학원이 갑자기 불현듯 머릿속에 떠올랐대요. 저도 이번에 사연 전에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보통 무용학원들에서 발레랑 한국무용을 같이 가르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학원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무용 위주의 수업을 하던 학원이었대요. 또 당시 이때 수진이는 반복되는 일상에 질리기도 했고 자기 개발도 할 겸 균형 감각이랑 유연성을 기르는데 한국무용이 많은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도 해보면서 가게 위층에 무용학원이 있으면 잘하면 시너지를 낼 수도 있겠다. 뭐 소음은 없는지, 등록 가면은 뭐 몇 명인지 이런 것들도 궁금했고, 입소문으로 동네 회원들도 모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상가를 계약하기 전부터 무용은 왕초보였지만 그 주 1, 2회씩 배우러 그 무용학원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됐던 첫날을 들은 그대로 묘사를 해보자면 그 앞에 방화문 같은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상담실 겸 휴게실 같은 공간이 하나 있었고 그 건너편에 한쪽 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연습실이 보였대요. 근데 그 연습실 양쪽 벽 끝에 이제 한 대여섯 분 되는 분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축 처진 채로 바닥에 앉아 있었고 수진이를 멀뚱히 앉은 채로 가만히 올려다보더래요. 한국무용 연습 때는 보통 검정색 상의에 펄럭이는 치마를 입고 춤을 추는데 이 검정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전부 힘없이 동공도 살짝 풀린 것 마냥 퀭한 채로 앉아만 있으니까 활력이란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었대요. 운동하는 곳은 늘 활기도 넘치고 해야 되는데 첫인상이 정말 차가운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그 분위기에 본인마저 축 처졌다고 해요. 또 이때 옆방에서 원장님이 나오셨는데 원장님은 40대 후반 정도의 여성이셨고 되게 동안이었는데 깡마르고 눈매가 매서워가지고 눈빛만 봐도 귀에 눌릴 정도로 포스가 엄청났대요. 또 이제 신입 회원 왔다고 수진이를 소개해주니까 그 나머지 회원분들은 앉은 채로 팔을 위로 드는 것도 힘에 붙이는 것 마냥 끙끙거리면서 힘겹게 박수를 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수강생들은 연령대가 조금 있는 편이었대요. 한 40대부터 60대까지의 여성분들이 있었고 본인 또래로 보이는 30대 남자분 한 명이 청일점으로 있었대요. 속으로 망했다. 연령대도 나랑 맞지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그룹에 내가 괜히 끼어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첫날은 기존 분들이 수업하는 걸 뒤에서 참관하는 느낌으로 구경만 했대요. 근데 평범하지가 않았던 게 수업 시작 전에 그 원장님이 상담실에 들어가서는 어디 허공에 대고 꾸벅 인사를 하면서 빌듯이 짧게 기도 같은 거라고 나오더래요. 그러고는 그분이 항상 하는 추임새가 있는데 가자 의 하면은 축 처져 있던 수강생들이 그때 일사천리로 벌떡 일어나서는 음악이 나오니까 다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열을 갖춰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더래요. 그래서 수진이가 속으로 야 진짜 멋있다. 손가락 끝에서 기품이 느껴진다. 이거 나도 한번 잘 배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몇 곡이 끝나고 나서 잠깐 또 쉴 때는 또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듯이 막 에구구 아이고 나 죽네 이런 앓는 소리들이 들리면서 자리에 다들 철퍽 주저앉아서 방전된 듯이 또 있다가 다시 원장님이 뭐 가자 으이 하면 다들 또 벌떡 일어나서 기계처럼 또 춤을 추고 끝나면 또 다들 방전되듯이 픽 쓰러져서 앓는 소리를 또 하고 제가 표현을 잘 전달드린지 모르겠는데 가자 으이 이러면서 이게 다들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주술사가 좀비들 부리는 것처럼 강령술사. 강령술사가 좀비들을 부리는 것처럼 분위기가 되게 기괴하고 묘했대요. 근데 한국무용이 사실 그렇게 과격한 운동도 아니고 본인들이 원해서 돈을 지불하고 춤을 배우러 모인 사람들인데 다들 죽어가는 듯한 모양새니까 첫 느낌이 아무튼 이상했대요. 그래도 뭐 이왕 시작한 거 잘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랑 친해지려고 약간 내가 신입이어서 나를 경계하나 싶어서 그 이후부터는 뭐 마카롱도 사가고 음료수랑 간식들도 챙겨가면서 점점 그 안에 녹아들면서 다른 회원들이랑도 이제 친해지게 됐대요.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니까 여기 모인 회원들이 다들 생기가 없을 뿐이지 다들 멀쩡하고 좋은 분들이었대요. 뭐 근처 식당 사장님도 있고 유치원 선생님, 정년퇴직한 분도 있고 결혼 안 한 분도 있고 되게 다양했고 그 유일한 30대 남성분은 수진이가 오기 얼마 전에 새로운 신입이었고 최근에 신내림을 받은 애동제자였대요. 신기한 게 무당분들도 한국무용을 배우러 종종 학원에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같이 한 번도 수업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배웠었는데 갈 때마다 변함없이 그 원장님은 수업 전에 기도 같은 의식을 매번 하고 매번 수업 때 곡소리가 나고 앓는 소리만 들리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됐대요. 그래서 하루는 북을 치면서 추는 북춤이라는 걸 배우는 날이었는데 본인이 수업에 조금 늦었대요. 앞에 일정 때문에. 그래서 얼른 주차하고 이제 후다닥 올라가려는데 그 주차장에 경비 아저씨는 또 혼자 막 거리면서 누구한테 계속 혼잣말로 욕을 하다가 갑자기 본인을 보고는 또 하회탈처럼 친절하게 웃고 있고 학원에 올라가 보니까 식당 여사장님은 어디서 다쳐가지고 온 건지 갑자기 팔에 깁스를 하고 있고 그 남자 무당분은 갑자기 화장실에서 우엑 하면서 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회원들은 또 축 처져가지고 다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더래요. 진짜 수진이 말로는 자기가 무용학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에 온 줄 알았다고 돌아버릴 뻔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분위기가 이러니까 자기도 이상하게 춤만 배우러 오면 몸에 힘이 안 들어갔고 약간 여기 터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대요. 여기 건물 자체가 연식이 좀 되긴 했어도 어둡거나 더럽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건물 입구서부터 눅눅하고 기가 빨리는 듯한 뭔지 모를 꺼림직한 느낌도 들었었고 그 학원 안에 오래된 제습기가 있었는데 수업만 하고 나면 그 제습기 물통이 가득 차가지고 매번 통을 비워야 될 정도로 습했다고 해요. 여기가 지하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새로운 걸 학습하는 재미가 더 컸다 보니까 계속 수업을 나갔대요. 뭐 한두 달 정도 계속 학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밖에서 따로 만남을 갖진 않아도 이 2시간 정도 수업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서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들의 당시 상황들이 심상치가 않더래요. 회원들이 전부 본인이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투병 중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위암 초기라 얼마 전에 수술을 했었고 한 명은 남편이 췌장암 말기인 게 발견이 됐고 한 명은 어깨 수술을 했고 아들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한 명은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고 또 2달 전에는 잘 다니고 있던 회원 한 명이 급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들려주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무섭잖아요. 뭐 나도 이러다 어디 아프거나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괜한 걱정도 됐지만 일단 이 건물의 계약을 이미 완료한 상태였고 인테리어 공사도 이 당시에는 막 시작을 했던 때여서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한국무용은 공연 의상들이 되게 비싼 편인데 뭐 한복이나 북이나 장비들 이런 것들도 돈 아까우니까 사지 말라고 거기 계신 분들이 남아있는 여분을 그냥 무료로 챙겨주기도 했고 다들 아플 뿐이지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대요. 그런데 수진이가 무용을 다니게 되면서 살면서 처음 기이한 일들도 몇 번 경험하게 됐는데
한 번은 수업을 마치고 일찍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대요. 본인 기억으로는 잠에 들진 않았었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천장에 보면 동그란 원형 천장등이 달려있잖아요. 거기에 갑자기 불비님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스티커 사진 아시죠? 네. 네, 요즘은 그 넷컷 사진이 유행이지만 그 당시에는 화려한 배경에 과한 포샵을 하는 스사를 찍는 게 유행이었는데 네. 그 스사 사진 배경 속에 무표정의 여고생 3명이 서 있더래요. 천장등 안에.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 둘 셋 뭐 김치 하는 환청이 들리면서 동시에 그 사진 속 여고생 3명이 무표정에서 입꼬리만 찢어질 듯이 올라가면서 기괴하게 웃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놀라서 그날 밤은 잠도 잘 못 자고 친구네 집으로 피신을 갔었고 살면서 처음 이런 걸 느꼈다 보니까 다음번 수업 때 친해진 그 남자 무당분한테 물어봤대요. 이때는 수진이랑 그 남자 무당이랑 둘이서 제일 단짝처럼 친해졌을 때라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혹시 나한테 귀신 같은 거 붙은 거 없냐고 여기 터가 이상한 거 같은데 그런 거 못 느끼시냐고 물어봤는데 그 남자 무당분은 진짜 이제 막 신내림을 받은 애동이어서 솔직히 자기가 아직 뭘 잘 보거나 하진 못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뭘 직접 보진 못했지만은 저번에 춤추다가 토를 냈던 것도 여기 춤만 배우러 오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울렁이는 기운을 느낄 때가 종종 있대요.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여기에 확실하게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대요. 그래서 수진이가 그게 누구냐고 이렇게 막 꼬셔서 물어보니까 이 남자 무당이 해준 말이 맨날 초록색 장갑 끼고 있는 그 주차장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몇 마디 나눠보진 않았는데 가만 보니까 아마도 빙의 환자 같다고 그분만 보면 가슴이 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귓속말로 저기 다른 사람들한텐 말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창문 밖에 한번 내려다보라고 그 아저씨 한번 봐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차피 아래에서는 위가 안 보일 테니까 창밖을 내려다 봤는데 그 주차장 아저씨가 차렷 자세로 가만히 서서 움직임도 없이 건물 위쪽을 많이 쳐다보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보고 있던 건지 모르는데 그 남자 무당 말로는 매번 볼 때마다 저러고 서 있는다고 그리고 저분 조금 위험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진이가 아니 지금 가장 신발도 좋을 때 아니냐 저분 그냥 가만 놔두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무당이 자기는 경찰이 아니래요. 무당이라고 해서 뚝딱하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도 아직 어떻게 빼내는지도 모르고 저런 거 보면 나도 무섭다고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겼대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후회막심한 거죠. 이 건물에 오픈 준비를 하던 중이었으니까. 그리고 여고생들 스티커 사진 환영을 본 거 말고도 비슷한 경험이 몇 번 더 있었는데 한 번은 입춤이라고 예전에 기생들이 추던 춤이래요. 네. 그 춤을 다 같이 한 달 정도를 배웠었는데 이 춤을 배울 때가 유난히 기운이 더 안 좋았대요. 수진이도 출 때마다 약간 접신하는 것 같은 느낌도 느꼈고 무튼 이 입춤을 배울 때 배경음악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남도 민요인데 꽃피는 새동산이라는 민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에 맞춰서 안무를 추는데 그 노래 중간에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구간이 있어요. 국악은 제가 잘 몰라서 묘사가 좀 서툰데 사람이 목소리로 막 하는 음이 있고 거기에 해금인가 약간 고음역대의 악기 소리가 막 이러면서 들어간대요. 그래서 막 노래에 맞춰서 열심히 거울 보면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릴 때 중간에 이렇게 하는 어떤 여자의 웃음소리가 본인 바로 옆에서 귓속말 하듯이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또 한 번, 이렇게 2번이나 들려왔다는 거예요. 음악은 앞쪽에 달린 양쪽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자 웃음소리는 바로 본인 옆에서 속삭이듯이 들린 거죠. 수진이 말로는 이런 귀신 소리를 들었을 당시에는 무서운 줄도 모른대요. 그 현상이 사라지고 이게 귀신이었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어마무시한 공포가 시간차를 두고 밀려온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본인이 밑에 층에 샵을 오픈하고 나서였대요. 네. 한 10시쯤에 정리를 다 끝내고 피곤해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는 이미 위층 무용학원은 한참 전에 문을 닫았을 시간이거든요.
그날따라 위층에서 안 들리던 북소리가 너무 거슬리게 울릴 정도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 임박한 공연도 없는 걸로 아는데 이 시간까지 다른 타임 사람들이 수업을 하고 있나? 궁금해서 네. 바로 위층이니까 계단으로 살짝만 올라가서 불이 켜져 있나 확인만 하려고 비상구로 걸어갔는데 정말 0.1초였대요. 네. 찰나의 순간에 계단 위쪽에서 화관이라고 예전 전통 결혼식 때 신부들 모습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신부들이 머리에 쓰는 거 있죠. 그 머리에 화관을 쓴 곱게 화장을 한 어떤 여자 얼굴이 깜깜한 계단 위에서 몸은 안 보이고 얼굴만 90도로 꺾여서 둥둥 떠 있는데 그 형체가 본인을 보고 웃더니 그냥 휙 하고 사라졌대요. 이날이 이런 귀신 현상을 살면서 처음 목격했던 때라 그날은 멘탈이 터져서 도망치듯 건물에서 나와서 운전도 못하고 택시 타고 집에 갔었고 또 다음 수업 때 원장님한테 혹시 그날 밤 늦게까지 수업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밤 늦은 시간에 무슨 수업을 하냐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셨대요. 또 수진이가 당시에 보고 들었던 게 환시나 환청일 수도 있지만 여기 다니기 전까지는 이런 경험이 살면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런 기이한 경험들을 몇 번 겪고 나서 수진이도 결국에는 무용을 그만두게 됐어요.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그만뒀던 건 아니고 본인은 더 배우고 싶었는데 우연히 다른 것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그 난소 기형종이라고 젊은 여성들이 흔히 걸리는 질병이래요. 그 난소에서 치아나 머리카락이 자라는 병인데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고 회복하느라 무용도 그만뒀고 필라테스샵 오픈하고 제대로 영업도 바로 시작하지 못했었다고 해요. 본인도 결국에는 이 건물에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됐던 거죠. 이 건물이 터가 좋지 않은 곳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사연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수진이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본인 매장에 돌아와 보니까 주차장에 빙의 아저씨 말고 다른 분이 계시더래요. 네. 나중에 남자 무당 통해서 원장님이 해준 이야기를 건너 들었는데 그 주차장 빙의 아저씨가 밤에 학원에 몰래 무단 침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수진이가 늦은 시간에 마감 끝내고 뒷정리하고 퇴근하려고 보면 그 아저씨를 몇 번 마주쳤던 게 기억이 나더래요.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시간대는 이 아저씨의 업무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이분도 오후에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고 주차 관리실도 밤엔 항상 비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몰래 무용학원에 무단 침입을 해서 했던 게 뭘 했냐면 물건을 훔쳐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디서 자기 키만한 흰색 수건 같은 천을 구해와서는 깜깜한 연습실에서 불도 안 켜고 수건을 계속 바닥에 던지면서 춤 같은 걸 췄대요. 음악도 없이. 소름이 돋았던 게 자기 키만한 수건으로 추는 춤을 살풀이 춤이라 하는데 맞죠. 그 살풀이 춤은 명주로 된 수건을 바닥에 던지면서 망자의 넋을 기리는 춤이고 그런데 이 춤은 여기 학원에서 가르치는 종목도 아니었거든요. 이 아저씨도 평소에 춤을 배웠던 사람도 아니었고 무용에 관심을 보인 적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어디서 그 시간에 자기 키만한 수건을 구해와서 그 춤을 추고 있던 건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이때가 밤에 몰래 들어왔던 게 처음이 또 아니었대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몇 번 더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다가 걸리게 된 거냐면 애기들이 호기심 때문에 이것저것 막 있는 장난감들 다 꺼내서 펼쳐놓고 갖고 노는 것처럼 이 아저씨가 어디서 장구도 꺼내오고 북도 꺼내오고 속옷도 꺼내와가지고는 그것들을 막 뛰면서 시끄럽게 두들기니까 건물 안에 분명 불은 다 꺼져 있는데 안이 소란스러우니까 그 소리 때문에 누가 신고를 해서 잡히게 된 거예요. 이때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그 자꾸 북소리가 시끄럽게 들려가지고 그냥 춤추고 싶은 욕구가 끌어올라서 자기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본인이 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고 했대요. 그분이 어떤 처벌 같은 걸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런 빙의된 듯한 기이한 사건도 있었고 그 후에 수진이가 필라테스를 오픈한 지 한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위층 무용학원이 문을 닫았대요.
갑자기 문을 닫게 된 이유가 그 원장님이 당시에 탱크 같은 캐딜렉 자동차를 탔었는데 네. 그 차가 반파될 정도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예.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게 됐대요. 그 사연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지금부터는 반은 팩트고 반은 수진이의 개인적인 추론이 될 것 같은데 네. 거기 계시던 무용학원 원장님도 원래는 신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건 확실하대요. 이건 그 남자 무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신내림 대신에 춤이나 이런 다른 방식으로 그 기운을 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고 네. 신입 회원이 오면 거기 터가 문제인지 기운이 워낙 안 좋으니까 아마 상담실에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항상 본인이 비는 누군가에게 잘 좀 부탁드린다고 기도를 올렸던 것 같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들은 본인이 망자의 유품을 가지고 그동안 춤을 췄더래요. 아. 그래서 예전에 무대용 한복이랑 북이랑 이런 장비들을 받았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2달 전에 급사했던 사람이 쓰던 것들이었대요. 보통 그런 학원에서는 그만두는 회원들이 쓰던 의상이나 장비 같은 걸 물려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도 다행인 건 학원을 그만두면서 그것들은 거기에 다시 다 두고 나왔었기 때문에 오. 기분만 조금 삐찝했었고 여고생 사진이랑 얼굴만 떠있던 귀신을 봤던 건 네. 대체 왜 그런 게 내 눈에 보였을까 생각해보면 이건 약간 때려 맞추기인데 네. 아주 예전에는 그 학원이 입시반 위주로 운영이 됐었대요. 아. 그래서 아마 그 당시 학생들에게 어떤 본인이 모르는 사건이 있진 않았을까? 네. 라는 추측을 해봤고 그리고 위층 무용학원이 폐업을 하고 난 뒤에도 간혹 늦은 밤에 건물에 남아있을 때면은 예. 간헐적으로 이렇게 둥둥거리는 북소리가 또 자주 들렸대요. 이걸 본인만 들은 건 아니고 다른 강사들도 같이 경험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얼음이 되는 거죠. 그 계단 쪽에서 또 뭔가를 보게 될까봐 올라가 보진 못했고 예.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 한 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었는데 오는 강사님들마다 2-3달을 못 버티고 다들 어디가 아프던가 집에 일이 생겨서 그만뒀었대요. 그리고 비니 아저씨는 항상 초록색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무용하고 원장님한테 전해드는 이야기인데 네. 그 건물 1층에 예전에는 식당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이 아저씨가 양손에 화상을 크게 입어서 그 화상 입을 손을 가리려고 그때부터 장갑을 늘 끼고 있던 거라고 전해들었대요. 예. 이 사고 때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진짜 빙의 환자였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아직도 이 아저씨 생각만 하면은 그렇게 소름이 끼친대요. 섬뜩하다 이거. 아무튼 그 건물이 터가 문제였던 건지 아니면 항상 국악에 맞춰서 부석과 연관된 춤을 추는 곳이니까 네. 여기가 놀이터처럼 귀신들이 모여서 춤판을 벌이는 곳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터 자체가 안 좋았는지까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있던 분들에게 끊임없이 악재들이 발생했었던 이제 어느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려 봤고요. 너무 무섭네요. 예. 제가 돌비님께 사전에 사연 전달을 드릴 때는 이 수진이가 아직 여기서 영업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네. 예, 정확히는 이 건물에선 코로나 시기에 폐업을 했었고 네, 현재는 새로운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곳에서는 아무 일 없이 대성하시길 바래요. 예. 네, 근데 오늘 쓰리님이 이렇게 지인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신 거지만 쓰리님이 말씀을 워낙 조리 있게 잘하시다 보니까 섬뜩하게 상상이 잘 되게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쓰리님 믿고 들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몸둘까요 모르겠네요. 칭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또 쓰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쓰리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지인이 겪었던 이야기인데, 섬뜩하네요. 여기 나온 그 무서운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굉장히 무서웠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겪었던 직업괴담이라든지 이런 건 학원을 다니면서 겪었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으실 텐데 제보하실 때 꼭 어떤 내용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